1991년 2월 10일 오늘 옛 사진들을 정리하면서 인생 무상함을 또 한 번 느꼈다. 그 한 사람 한 사람, 당시 내가 알고 있었던 그들과 지금 내가 알고 있는 그들이 한결같은 경우가 그야말로 드물었다. 모두가 변하고 또 변하여 그때 그 사람이 이러저러한 배신을 하고 이러저러하게 변할 것을 어찌 생각이나 했겠는가. 지금의 내 주변도 몇 년 후 어찌 변해 있을지 알 수 없는 일이다.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라 인간을 떠나서 살 수는 없다. 그러나 사람들과의 만남이 허무하게만 느껴진다. 요즘 보는 열국지에서도 인생의 무상함이 많이 나타난다. 예서 이룩한 나라의 부강도 그 다음 때에 어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것이다. 그 후손의 어리석음으로 신하의 무능함으로 완전 허사가 되고 많은 일들의 연속이다. 다만 그가 어떻게 살았는가 하는 행적이 천추에 그 이름과 함께 남는 것이 전부이다. 그러니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을 이루었는가 보다도 어떻게 하루하루를 살았는가가 중요하다. 비록 자기가 어떤 일을 크게 이루었다고 해도 그것은 영원하지 못할 가능성이 더 많다. 그러나 어떻게 살았는가 하는 행적은 역사와 함께 영원하다. 크게 이룸은 인간 노력만으로는 안 되는 것이다. 하늘의 뜻이 함께해야 한다. 이렇게 볼 때 하늘 앞에서 인간의 가장 큰 의무는 어떤 일의 이룸보다 주어진 일생 동안 어떻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했으며 어떤 자세로 노력했는가일 뿐이다. 일의 성사는 어느 의미에선 부수적인 것이다. 1991년 2월 20일 요즘 보는 역사책이 주는 한결같은 교훈. 나라가 망하기 전에 먼저 임금의 마음이 결단난다. 임금 마음에 망조가 들면 제일 먼저 교만해진다. 그리 되면 자연히 충신, 간신의 말을 구별 못한다. 나라를 잘 이끌고 지키려는 지도자는 마땅히 자기 마음부터 잘 지키고 다스려야 한다. 그리하면 그 나머지는 자연히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 좀 극단적으로 말하자면 한 지도자가 이끌고 있는 나라의 모습, 그 현주소는 바로 그 지도자의 마음을 펼쳐 놓은 것일 뿐이다. 1991년 2월 21일 오늘 열국지를 다 읽었다. 그 전체 소감을 어떻게 표현할까? 열국지는 어느 의미에서 지도자론이다. 그 수많은 나라의 갖가지 인간상을 보여주는데 그것이 임금 중심의 이야기가 되다 보니 자연 그렇게 되는 것이다. 지도자는 나라를 지키고 국민이 편안하게 살도록 다스릴 책임이 있는 사람이다. 정치의 요체란 무엇인가? 강태공은 그것은 임금이 백성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했고 또 어느 사람은 그것은 임금이 먼저 몸과 마음을 바르게 가지는 것이라 했다. 나라를 바르게 다스림에 있어 그 첫째 조건 내지 그 전제 조건이랄 수 있는 것은 지도자가 자기 마음을 항상 바르게 갖는 것이다. 그 마음이 바로 선 후에야 비로소 나라가 바르게 다스려진다. 그 마음이 바르지 못하게 나갈 때 나라의 망조가 드는 것은 시간 문제이다. 자연스러운 결과인 것이다. 항상
깨어있는 지도자, 마음을 바르게 하고자 끊임없이 정진하는 지도자는 나라와 국민의 복이며 하늘의 축복이며 지도자가 국가와 국민에게 바치는 최대의 봉사인 것이다. 인간의 가장 큰 병통은 오만이라고 하였는데 사람 마음을 병들게 하고 비뚤어 나가게 하는 근원은 거의 항상 여기에 있는 것이다. 우쭐대는 데서 시작되는 이 마음의 병은 사치와 향락을 부르고 세계에 빠지게 하고 눈과 귀를 막아 간신, 중신을 구별 못하게 하고 충언과 아첨 등을 구분 못하게 한다. 극심한 분노도 어느 의미에선 오만심에서 나오는 것이다. 항상 역사의 심판을 두려워하는 자는 하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자이며 그리 되면 교만이 스며들 여지가 없다. 1991년 2월 22일 예언이 있다는 것, 또 그대로 일이 이루어진 예들을 볼 때 역사와 인간의 운명도 모두 다 천명에 따라 각본에 따라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이미 다 정해진 것들인데도 인간들은 모든 것을 자기 뜻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부질없이 무리를 하다가 결국 인생의 패배자가 되고 만다. 그러나 그리도 무모하게 분수 모르고 날뛰는 자체가 또 그 사람이 둘러매야 할 각본이라면 그것 또한 어쩔 수 없는지도 모른다.